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조금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게. 일단에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이들 업체들 중에는 좀 너무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체들 이 섹터에서는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2차 전지 포트 안에서는 향후 2, 3년 동안은 지금 그리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조금 예,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뭐 리튬이니 이게 2차 전지가 핫하다 보니까 리튬이니 광물이니 폐배터리 충전 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투자하고 좀 피해야 되는 것들. 네. 그 수산화 리튬 인가공 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버슈팅했어요. 근데 수산화 리튬 시장은 앞으로 많이 커질 거거든요. 제가 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이른바 중국에서는 LFP를 주로 하고 네. 여기에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자꾸 이제 NCM, NCA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란 말이에요. 네. 리튬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양극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뭐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또는 알루미늄 뭐 이런 걸 섞은 전구체를 가지고 이게 리튬 반죽이랑 이게 섞는단 말이에요. 그 섞어서 이제 소성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리튬이 하이니켈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왜냐하면 네. 코발트가 비싸니까 이걸 이제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그래서 니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그 양극재 업체들은 다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이 커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면 수산화 리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니켈이 아닐 때는 탄산 리튬을 가지고 반응이 되는데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 이 하이니켈이 녹는 점이 낮아야 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이 녹는 점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장이 명백하게 커지는 거 맞죠? 그런데 단기간에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이들 업체들 중에는 좀 너무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네. 특히 그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순수 인가공수 수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자꾸 이제 리튬을 이렇게 사입해오는 그러니까 매입해오는 예. 예를 들어서 리튬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오면 그 자체로 가격 볼륨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작업해주고 받는 수수료를 매출을 네. 잡아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거 전체를 하고 그거 이제 뭐 고객사에다가 이제 넘기고 나서 생기는 그걸 이제 매출로 잡아버리면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좀 떠벌리면서 이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좀 보이는데 그런 기업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몇몇 업체들은 이게 아직 그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한 2, 3년, 3,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관련 매출도 제대로 안 나고 있거나 네.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광물 관련해서도 이게 한 몇 년 걸려야 되는데 미리 막 몇 배씩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싼 거 찾는다. No. 네.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체들 이 섹터에서는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좀 판단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뭐 저희라고 늘 100% 다 뭐 오르는 종목들만 소개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소개한 종목 가운데 하나가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M+? 네네. 조립 공정에 이제 어떤 그 태벨딩하고 패키징 쪽에 세부 공정별로 이제 강자인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가 뭐 이 업체도 주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굳이 2차 전지 장비주를 놓고 이제 뭐 고르라고 한다면 이 업체들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윤승 FNC나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장비 이름을. 해요. 예? 뭐, 얘기하면서 우리 저 소장님도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차전지 장비주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윤성 FNC하고 DNT라고 DNT. LG 엔서울 향의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 예. 이 두 개 업체가 기술력도 높고 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항용 성장성도 되게 가파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PNT 같은 회사도 이제 아직 현재까지는 2차 전지주의 이제 장비주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엠플러스 같은 특히 조립 공정 쪽 업체들은 보면 이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좀 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업체들이 성장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엠플러스도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땐 되게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분명히 뭐 올해 안에 성장폭 오를 수 있는데 근데 같은 자금을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장비주 안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낫겠다고 보는 그게 거죠. 가장 이렇게 압축을 해서 주도주가 될 만한 거에 좀 몰자.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투자하실 때는 저는 그 향후 한 최소 10년 정도는 2차 전지 전체 주식 포트 안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을 저는 최소 50% 이상 그다음에 많으면 70~80% 이상 가져가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주말 중에 좀 포트 점검을 해봤더니 뭐 지난해까지는 한 70%였는데 지금 한 80% 이상 비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근데 저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권하냐 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향후 2차 전지 섹터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뭐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구조적 성장주는 그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더 사모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어떤 종목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오버슈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다는 말고 저는 한 뭐 종목당 한 20~30%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 한 20~30%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혹시 조정이 오면 역시나 또다시 2차 전지 쪽에 사라. 그래서 그건 뭐 오버슈팅 구간에서도 그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 뭐 수익 실현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자주 오면 그 더 조정 구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5년, 10년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노후 걱정 누구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자꾸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지 저는 잘 좀 답답하고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그 포트 안에서 하여튼 2차 전지 종목을 최소 50에서 뭐 70~80%까지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포트 안에서는 향후 2~3년 동안은 소재 70% 그다음에 장비 한 30% 정도 비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역시 소재가 주다. 소재가 뭐 당연히 특히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루미늄 박 같은 그런 업체는 제가 한 3~4년 뭐 4~5년 보면 최소 10배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막 5배, 10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산업을 모르시면 그냥 저건 허황된 이야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산업의 구조적인 흐름을 알면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이 섹터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출이 지금 담보가 되니까 그렇게 실적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냥 제가 무슨 뭐 그냥 단순히 기대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분들하고 다른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저희는 연구소 회원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섹터의 그 주요 기업들은 보통 한 몇 번 이상 탐방하고 큰 콜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회사들을 알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뭐 몇 번씩 다 탐방해본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적 성장이 가능하겠다 싶은 회사들, 실적 추정에 기반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소재가 이거 한번 보세요. 당연히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본 것처럼 소재는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양극재, 배터리 공장 짓고 나서 계속 양극재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죠. 성장하는 만큼. 예, 알루미늄 박, 예, 뭐 동박도 사실 마찬가지고 소재들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장비는 언제 늘어나냐? 이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그 시기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향후 2, 3년 동안은 LG엔솔하고 SK온이 엄청나게 캐파 증설을 해야 합니다. 왜? 그 북미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2025년, 6년, 7년 이렇게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전기차 모델들을 지금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배터리 공급을 그때부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캐파 증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LG엔솔, SK온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캐파 증설을 해야 됩니다. 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장비 업체들 그 수주와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똘똘한 장비주들은 그래도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